자, 지금부터 우리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할 것인데 문제가 한 문제씩, 두 문제 잡으시면 돼요.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한데 이게 본 수업 들어가게 되면 양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29페이지죠. 자, 1번부터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1번 업무,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업무 정지 처분이란 키워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에 폐업이라는 걸 밑줄 해보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업무 정지를 바른 상태에서 폐업하고 나서 다시 등록 신청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이 문제인데요. 무조건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29페이지 1번 문제죠. 자, 우리 풀어봅시다. 이 업무 정지를 바르면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정지 기간. 이걸 따져야 됩니다. 폐업하고도 정지 기간 내인가, 정지 기간 외인가. 폐업하고 났습니다. 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업무 정지 하고 나서 폐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못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업무 정지를 하더라도 폐업하고 나서 정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개설 등록이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 정지를 하고 나서 폐업하죠. 정지 기간 내에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업무 정지 기간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다시 봐요. 업무 정지 처분받고 이제 그 기간 중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 글자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간 중 밑줄하고요. 폐업 밑줄하면 신청할 수 없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올바른 지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지문 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종별 달리하여 업무하고자 할 때 다시 제출 밑줄 하세요. 2번 지문은요. 극히 안 나오는 문장인데 요거 정리는 한번 합시다. 한 번만 정리하고 나머지 그냥 구두상으로 정리할게요. 이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정리하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내용이니까요. 이 종별 변경 이런 거예요. 개공이 개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실무 교육은 이수하지 않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이제 자격증을 갖춘 데서 자격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공이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도 자격증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중개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개공으로 가거나 법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 개공 좀 뒤에 하고 법인부터 합시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집안 보세요. 일단 1인 1 등록주예요. 1인 1 등록. 자, 요 말 기억하고 이제 출발할게요. 번호를 제가 좀 달게요. 1번, 2번, 3번인데 일단 1인 1 등록이기 때문에 기존의 등록증 있는 상에서 새 등록증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기등록증은 필반납을 하셔야 돼요. 필반납. 이해되셨죠? 두 번째, 신규 개설 방식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동일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기재 써서 기제출 서류 생략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규 방식이에요. 신규 방식은 다시 제출이라고 합니다. 지금 책에 있듯이. 그리고 위에 법인처럼 이때도 1, 2, 3 그대로 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개인 개인이죠. 개인인 개공도 개인입니다. 같은 개인 두고 있을 때 자격증 없고 있고 있죠. 자격증이 있으면 전국 어디라도 할 수 있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사무소 소재 시도만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요. 예를 들어 인천에 하게 되면 인천 영역에만 가능하지 서울을 못해요. 하지만 인천, 서울, 전국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천이면 동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관외 이렇게 구별되는데 이것도 반대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을 외로 가게 되면 이렇게 신규 방식이에요. 하지만 관을 내로 가게 되면 동일 지역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1번, 2번은 동일하지만 3번 신규가 아니고 이거는 재교부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것입니다. 중개인이 개인인 개공에게 관을 내에 일하게 되면 재교부된다. 요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신규라고 나오죠. 3번이. 3번이죠. 그래서 원칙은 신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문제가 극히 안 나옵니다. 저런 게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시 제출하는 개념만 익히시면 되고요. 자, 3번 7일. 등록 신청 나오면 10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 칠 때 7일과 10일은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론 기본성과 기본서에도 있고 서브노트에도 날짜가 있고요. 요약집 우리 짧게나마 요약집 있죠. 거기도 날짜가 있어요. 자, 우리 봐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사무소 이전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10일이에요. 두 번째는 고용과 해고가 있죠. 고용은 업무 개시 전, 그리고 해고 시 10일이에요. 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7일은 조금 전에 했어요. 자, 4번.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요거 밑줄 하십시오. 등록관청 앞에 밑줄 하고요. 협회 밑줄 하세요. 그럼 연결하십시오. 등록관청 협회에 이전합니다. 이렇게 돼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손으로 가려봐요. 그냥 10일 가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등록관청 협회 1번. 두 번째, 다음 달 10일. 꼭 기억하고요. 다섯 번째, 개공은 업무기 시전 밑줄 하세요. 보정 설정한 후 등록관청 신고. 자, 요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두세요. 뭘 하냐 하면 먼저 업무 보정 설정하고 나서 등록증 교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고 합니다. 등록증 교부 요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등록증 교부 요건은 여러분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무 보정 설정이고요. 업무 보정 설정입니다. 결코 인장 등록과 관계가 없어요. 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결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은 업무 보정 설정이지 이 인장 등록이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키포인트 바로바로 잡으세요. 그래서 1번에 3번이고, 자, 2번 옳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 취득한 자, 이 법의 공인중개사 아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이거든요. 이 법은 국내법이에요. 국내법은 대한민국 법이죠. 따라서 외국에 자격증 취득한 건 아직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딴 거 우리나라 들어와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모든 개공 밑줄 하세요. 폐업한 후 다시 계속 등록할 수 있을까? 자격증이 없는 과거 기득권에 의한 개공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2번 요거 조금 더 정리합시다. 그 여러분 서브노트 그 보시게 되면 저 다음 시간부터 서브노트 좀 가져올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 좀 도와드릴게요. 그 서브노트 좀 넘기다 보면요, 거기 있어요. 개공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중개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비교한 표가 있죠. 그 시험 잘 나옵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모든 개공은 아니다. 개통할 수 없다. 조금 뒤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2번 포스트잇 준비 좀 하고요. 3번 중개인이 키워드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거래 당사자, 객관적 의사라고 했죠. 자, 봅시다. 중개행위 여부는 개공의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의 의사를 갖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 즉 당사자 문제, 객관적 문제라고 했고요. 네 번째,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 계약서 작성 교발 의무가 있다. 요거 좀 아니네요. 4번 틀렸네요. 2번 틀렸고 3번 다시 봅시다. 제가 3번 잘못 풀었어요. 중개행위 여부는 개공의 진정한 당사자 위하여 이 부분이 틀렸네요. 결국 하나다가 오류가 생겼네요. 자, 우리 2번부터 정리하고 하죠. 자, 중개인이 있습니다. 항상 틀린 건 바로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중개부터 정리하죠. 새로. 일단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어요. 하던 거 맞아 합시다. 포스트잇 준비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과거 기득권입니다. 해서 폐업 후 개설 등록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개설 등록 못 하고요. 두 번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상호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쓸 수가 없어요. 부동산 중개만 씁니다. 세 번째, 개시 의무가 다릅니다. 개시 의무가 달라요. 어떤 거냐 하면 자격증을 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업무 지역이 다릅니다. 업무 지역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 시도만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은 동일하고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폐업 후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상호의 제한이 있다. 부동산 중개만 쓴다. 개시 의무 제한이 있다. 어떤 제한? 자격증을 못 건다. 업무 지역 자신의 사무소 소재 시도만 가능하다.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거 됐고 3번 다시 봅시다. 중개행위 여부는요. 판례 바로 합시다. 이 중개행위 여부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거는 당사자가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판단하지 개공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의 판단을 우리가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고 개공이 하는 걸 주관적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 다시 봐요. 중개행위 여부는 개공의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게 주관적 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 문제예요. 개공의 문제 아닙니다.
3번 틀렸고. 자, 4번. 개공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 작성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중개 완성 전후를 우리 봅시다. 중개 완성 전, 즉 달리 말 거래 체결입니다. 완성 전에 하는 것이 일반 중개 계약, 정속 중개 계약, 확인 설명 의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정속 빼고요. 중개 계약서 제가 적어 드리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 자, 완성 후입니다. 완성 후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업무 보증서 이렇게 돼요. 업무 보증서는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교부되는 서류로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5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거 다 옛날 조문입니다. 개의치 마세요. 답 1번이고요. 자, 이제 3번.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누군가. 자, 우리 정리합시다. 3번. 일단 여러분이 정리할 것이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법인, 즉 자격증을 취한 사람만 가능해요. 일단 답은 1번이고 변호사도 자격증 있으면 가능해요. 3번. 소공 안 됩니다. 어디 취업했기 때문에 못해요. 네 번째. 업무 정지 중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지기간 지나면 가능해요. 이 문제를 여러분 조심할 것이 이것입니다. 앞서 1번 문제 풀다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고 나서 개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하지만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고 폐업하고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6개월로 바꾸어내요. 6개월 안에는 업무 정지 기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안에는 폐업하더라도 할 수 없다. 올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폐업하더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6개월 가는 개념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자, 5번. 방금 했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서 폐업하고 개설등록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답이 1번이고. 자, 4번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는. 자, 이제 5번 봅시다. 개설 등록 기준인데 이 시험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일단 5번인가요? 개설 등록 기준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일단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개인 있고요. 법인 있는데 시험은 법인용으로만 나옵니다. 왜? 개인은 우리 현행 법조문이 2개이고 법인은 4가지거든요. 우리 시험이 오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중심으로 나와요. 자, 봅시다. 못한 거. 1번. 외국인도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 법인도 법이 정한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신청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뭐 관계없습니다. 등록 요건 다 받을 수 있고. 2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법상 변호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중개업위에서 개설로 신청해야 한다. 자, 3번 조심하세요. 특수법인인데요. 우리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특수법인 아마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금에는 캔고 자산관리공사로 적을게요. 이 자산관리공사는요. 또 역시 갈라집니다. 개설 등록은 해야 돼요. 예외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설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개설 등록 기준이 뭐냐면 삼법사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하나 찍어드릴까요? 삼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여기 있었고요. 두 번째 겸업 포함해요. 중개업 및 겸업만 가능. 중개업 및 겸업만 가능. 겸업 몇 가지? 6가지.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일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부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사용권 승낙된 사무소 존재해야 될 것.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 이수할 것. 이렇게 해석까지 포함하여 6가지가 되고 조문상 4가지가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등록 기준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 중에 자산관리공사 외입니다. 왜? 외의 경우는요. 개설 등록도 필요 없고요. 개설 등록 기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요거 하나 가지고 건드려냅니다. 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것만 하면 큰 의미 없어요. 요걸 해야 됩니다. 특수법인도 하는 게 있습니다. 특수법인도 한다. 뭘 하냐 하면 여러분의 업무보전 설정. 이 업무보전 설정이 모두가 다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계공도 업무보전 설정하기 때문에 특수법인도 해야 됩니다. 단 금액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인장 등록. 자, 이걸 달리 말하면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들이죠. 이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업무보전 설정 인장 등록은 다 한다. 모두가 한다. 사무소도 모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중개보조원의 경우 개수 등록할 수 없으나 소공의 경우 개수 등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소공 떼어야 가능하다 했죠. 4번 틀렸고. 자, 5번은 여러분 이중 등록이죠. 자,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정리를 저기서 합시다.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요, 이런 것들 이렇게 판단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특히 민법하고 개론, 공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50분 주어져 있지만 60분, 70분씩 갑니다. 공법 제대로 풀면 80분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와, 말 빠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언제 달고? 맞아요. 대다수 객관식 문제에 있어가지고 읽지 못해가 떨어지는 분이 태반입니다. 학원 모의고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입니다. 뭐 실전처럼 이 문제 풀자 해가 뭐 OMR 마킹해가 1등 하면 선물 주고 이러는데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 1등에도 선물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면. 바깥 선배도 없어요. 그러니 이 자꾸 이게 이상한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시간 상의 문제 풀이법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자, 할 얘기 합시다. 자, 이제 5번 얘기 좀 합시다. 5번 지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개공 등입니다. 우리 평소에 꼭 외우셔야 돼요. 개공과 소공이. 이거 반복이 최고입니다. 저도 팔 아파 이런 거 적으면. 개공 등이 금이 비결이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하죠? 그리고 이거는 연기인. 자, 따져봐요. 자, 여기서 금이 뭐예요? 동영상이지만 말해야 돼요. 입 벌려야 돼요. 학원에서 얘기 안 하면 제가 수업도 안 했어요. 자, 금이 뭐예요? 금지행위. 이는 이중소속, 비는 비밀준수, 결격사유, 연수교육, 기본윤리, 인장등록. 자, 요거는 개공등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되는데 보조는 안 된다, 개공되는데 보조 못한다, 이런 말이 다 틀렸어요. 여기 금이 비결은 모두가 되거나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되었죠? 특히 이중소속은 여러분이 업무 정지나 휴업 중에 된다 하면 틀려요. 둘 다 안 됩니다. 자, 개공과 소공, 사용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보조가 안 들어갑니다. 연수교육과 기본윤리, 인장등록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 4번이고요. 자, 5번은 바르게 설명인데 1번 봐요. 요거 왜 틀렸습니까? 인장등록 동그라미 업무보전 설정 가입표인가요? 아닙니다. 인장등록에 가입하셔야 돼요. 즉 개설 등록할 때는 지웠나요? 지웠는 것 같네. 여기 전도 적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등록증 교부할 때는 인장등록은 필요가 없어요. 업무보전 설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전 설정이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둘 중 하나만 필요하고, 두 번째, 등록 신청 후 등록 통지 전 밑줄 아세요? 요거 바르면 무등록하면 틀려요. 자, 5번에 2번에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무등록이라고 하는 단계가 언제냐? 무등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태생적, 후생적. 자, 태생은 처음부터 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하고, 개설 등록 신청만 하고 하는 사람. 신청만 하는 사람. 신청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등록 처분 통지가 나왔죠. 등록 처분 통지가 나오게 되면 유등록이 돼요. 자, 그리고 후생적인 것은 이겁니다. A 패. 기억나나요? A 치사의 패. 치사해 패. 자, 취소. 등록 취소되고 나서도 일하는 거. 개인이 사망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는 거. 법인이 해산됐을 때, 폐업 신고 완료됐을 때, 요때 됩니다. 지금처럼 등록 신청 후 등록 통지 전 되면 유등록입니다. 키워드 잘 밑줄하세요. 세 번째, 개공은 중개업 계신 연수교육이라고 됐는데 이 실무교육이죠. 자, 우리 정리합시다. 실무교육은 언제 듣습니까? 실무교육은 개설 등록 하기 전에 듣는 교육이죠. 자, 듣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4사람이에요.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분사무소 책임자에다가 소공이 들어갔어요. 이때 소공과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이 두 계층은 일하기 1년 전, 전후 1년이고요. 법인의 사원 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무교육 들었던 사람, 실무교육을 들은 개공과 소공은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듣게 돼 있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직무교육. 이 직무교육은 누가 듣는 것일까요? 그렇죠. 보조원이 듣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처분 통지 받은 경우 중개업 명령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등록처분 통지를 받으면 유등록이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등록증 받기 위해서 업무 보전 설정한다. 절차 이렇게 되죠. 그 위에 쭉 내려오다가 등록처분 통지, 그리고 업무 보전 설정, 등록증 교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등록처분 통지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등록 지위를 가질 뿐이다. 그리고 업무 보전 설정을 해야 등록증 받잖아요.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이런 말을 앞서 했죠. 그리고 등록증 교부가 되어야 우리 종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묻는 게 뭡니까? 중개업 영역 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야 찾는다. 요거 답이 5번이네요. 여러분이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 하는데 3개월 동안 하지 아니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업 미신고, 6개월 동안 하지 않으면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6번 문제는 뭐 여러분 1번 지문만 잘 기억하십시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 밑줄 왔어요. 그리고 위에 건축물 대장 밑줄 왔어요. 그거 적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건축물 대장과 여기 있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나오면 반드시 제출이 아닙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요. 자, 나머지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5번 좀 볼까요? 5번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올바른 말인데, 자, 요거는 제가 다른 식으로 문제 풀게요. 그 지금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나오나요? 요거 가지고 문제 좀 다른 거 만들죠. 6번인가요?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나왔는가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위에 1, 2, 3이라고 적었죠? 자, 칠판 봅시다. 첫 번째 기억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 게 이것입니다. 다음 중 개설 등록을 할 때 돈 들잖아요. 개설 등록 수수료가 들어요. 그건 어디서 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개설 등록 관청은 어딜까요?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중개 완성하면 보수 받죠. 중개 보수는 어디 걸 기준으로 받나요? 주택이란 가정하에서. 자, 이랬을 때 개설 등록 수수료의 경우는 이거는 앞서서 개설 등록할 때 수수료 든다 했지 않습니까? 시, 군, 구 조례였죠. 이때 군선구는 비자치구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수원시의 수수료 내야 돼요. 그리고 등록관청은 자치구, 비자치구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돼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거든요. 따라서 1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 관계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7번 맞는 거 볼까요? 이건 쉽죠. 3법상 회수로 잡은 건 5천만 원 이상. 2번 중개법인 중개업에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6가지 경험 한번 적어보세요. 자, 6개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학원에서 적으라고 합니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임대관리업 맞나요? 관리대행업이에요. 관리대행업. 적어드려야 되나요? 그거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2번. 네. 자, 이런 건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노트 가지고 하시든지 저도 서브 노트 좀 가져올게요. 자, 일단 관리대행업이고요. 임대관리업 하면 안 돼요. 그 요즘에 오답으로 잘 나와요. 대행업이에요. 두 번째 컨설팅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업. 그리고 네 번째 상가 분양 대행업. 하나씩 설명 다 해드립니다. 어차피 뒤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용역 알선업. 그리고 경공매.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프랜차이즈업일 땐 누굴 대상으로 한다? 개공을 대상이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개공 대상.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것이죠. 분양 대행입니다. 대행. 이때 하는 것은 주택과 상가. 그래서 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을 하고요. 토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면적 제한이 없고요. 층수 제한이 없고요. 완공 유무 제한이 없고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건 용역 알선입니다. 용역업이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경공매 해서 시험 문제 요 세 가지가 잘 나와요. 자, 세 번째 대표자나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면 대표자 제외가 빠졌어요. 대표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과반수 여러분 시험 안 나와요. 3분의 1. 반수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번째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사원의 하나예요. 아닙니다. 임원, 사원 전부예요. 이 실무 교육은요. 듣는 사람 4사람이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분사무소 책임자,
그리고 소공.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5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 확보죠. 자, 요것도 좀 합시다. 밑에 8번은 그러면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건축물 대장의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은요, 여기서 일단 등기를 관계는 없습니다. 등기와는 관계없어요. 먼저 건물이 인허가 받고 만들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팔리면 그때 등기가 나오거든요.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았습니까를 묻는 것이지 등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가설 건축물이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용할 권리, 이용권이지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월세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 됐고 9번 됐고요. 9번은 조금 몇 가지만 보죠. 그 9번에 4번 좀 보세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사무소 개설 등록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전후 1년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오늘 신청한다면 1년 전에 교육을 들어야 되고요. 오늘 폐업하게 되면 다시 1년 동안은 개설 등록하는 거 할 때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할 때 이 사실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통보. 앞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협회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문제가 고쳐지는 거 자세히 보면요. 예견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6개 과목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키워드를 바꾸더라 라고 밑줄을 좀 하시게 되면 답이 쉬워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공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사들이 보충하면 되겠죠. 일단 이것입니다. 지금 했던 것인데요.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인데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다음 달 10일입니까? 그냥 10일입니까? 이건 다음 달 10일까지 묶어서 옮기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걸 하냐? 만들고 6가지입니다. 개설 등록, 분섬 설치 신고. 여기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들고 나서 장사가 안 되면 이 집에 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죠. 사무소 이전, 사용인 고용인의 고용 신고, 해고 신고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에 관한 것, 사용인이라고 명칭 받겠죠. 사용인의 고용과 해고.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입니다. 이건 잘못해가 두드려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잘해서 스스로 하는 게 뭐 있을까? 업무 정지와 비슷한 게 휴업이죠. 내 스스로 하는 게 폐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이 방금 밑줄 친 여기에서 나와요.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인데 이것을 행정벌, 행정질서벌로 잘 고쳐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보 대상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여러분 가능합니다. 다 했으니까. 자, 11번도 마찬가지죠. 예. 그 10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번에 다시 보면 4번 한번 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왜? 3법상 회사라고 하면 회사 유형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식회사 하면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죠. 자, 했던 거 다 넘어갈게요. 자, 12번 좀 보세요. 틀린 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 있는 중개사무소 확보. 앞서 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2번. 개공은 결격 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좀 정리합시다. 조금 뒤에. 자, 3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 구별이 헷갈리면요. 개공되기 전에는 우리가 동상 대통령령이다. 시행령이다. 개공되고 나서는 어떻게? 국토교통부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4번. 업무 정지 처분 나오죠? 거주 끝에 기간 중 나오죠? 신청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자, 오른쪽 5번은 읽으면 이해되네요. 자, 이제 2번 얘기 좀 합시다. 12번. 자, 문제가 좀 많죠, 여러분? 빨리 풀어드려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요 다음 강의를 좀 넘겨야겠네요. 요거 하고 나서. 예. 일단 문제는 가능한 제가 거의 다 풀어드립니다. 지금 요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인가요? 자,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이 당연 실효되는 게 있고 없고 있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취소되는 게 어떻습니까?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취소가
확정되는 게 있죠.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청문, 취소, 그리고 반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청문을 생략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로 바로 사유 자체가 취소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동실효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번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자, 13, 14 문제는 뭐 특별한 문제 아닌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나머지 문제 다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 결격 사유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